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집을 보러 가는 손님에게 인장 비용을 따로 받는 이른바 인장기본보수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동안은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질 때만 중개수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집을 사기 전에 집을 보러 가면 인장 비용을 따로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국가 자격증인 만큼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에 대해서 일종의 상담료나 또는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취지인데, 여러분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고객이 중개업소에 방문을 하면 공인중개사들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주고 집주인을 확인해주고 또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하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아무 대가가 없이 끝나기 때문에 이 전문 자격사인 만큼 상담료를 받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는 상담료는 나중에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형식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상담료는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라는 이 얘기는 상담료를 미리 받은 후에 거래가 성사가 되면 상담료만큼 빼고 수수료를 받고요, 성사가 안 될 경우는 상담료라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제를 논하기 전에 분명하게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중개소와 컨설팅 업체는 그 역할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물론 중개업소 사장님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컨설팅이 가능한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컨설팅 쪽보다는 중개 쪽에 더 치중되어 있죠. 중개사분들이 집을 보러 오는 손님과 집 구경을 갈 때 단계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희망가격 또는 전세와 월세의 경우 임대인의 희망가격을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중개소를 찾는 분들과, 또 반대로 집값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중개소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집 볼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럼 부랴부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비밀번호나 집을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상의하게 되죠. 그리고 집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싱크대는 어떻고 고쳐야 할 부분은 어디가 있는지, 또 이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체크도 하고 안내도 해줍니다. 이게 동네 부동산 중개소의 임장 방법이죠. 자, 그런데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임장 방법은 조금 다르죠.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매수자의 매수 희망 가격, 또 대출의 양, 학군 또는 직장 근처 여러가지 매수 조건을 컨설팅 업체에서 참고한 다음에 적절한 집을 추천을 줍니다. 컨설팅 업체가 추천을 하려면 본인들도 여러 개의 샘플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한 후에 매수 희망자의 조건에 맞는 순서대로 임장을 시켜주죠. 임장을 했을 때 처음 본 집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몇 개를 더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봤을 때 중개와 컨설팅은 엄연히 다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개소 사장님의 능력이 뛰어나서 컨설팅까지 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의 동네 부동산의 경우는 이미 다 알고 오는 손님과 또 집주인을 연결해서 권리관계를 알아봐주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물론 중개사분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고객과 여러 개의 집을 보는 곳에 동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들인 대가를 못 받으면 내가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살 것도 아닌데 공부 삼아 집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만 보여주다가 세월 다 보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고 나온 게 바로 임장기본보수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임장활동이라는 것이 중개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안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수체계가 없다. 그런데 임장 크루의 경우 리더에게 임장 비용을 내고 임장을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사를 통해 중개행위를 받으면서도 임장 비용을 안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게 바로 협회의 입장인데, 저희 표용호TV에서 이 문제를 놓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1시간 만에 6,000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들을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댓글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밥 먹듯이 아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겠지라는 댓글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그냥 집 구경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 보여주느라고 바쁘긴 하지만 계약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중개사님들도 정말 피곤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분명히 어떤 부동산 업자가 공짜로 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개소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임장요금을 안 받겠습니다 하는 곳이 생긴다, 이 뜻이죠. 자, 세 번째, 허위 물건 올려놓고 중개사가 짜고 수고비 받을 수 있겠네요 라는 이런 염려 섞인 댓글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냥 공인중개사를 없애는 게 나을 듯, 의미 없는 직업인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수수료 안 잡먹는 거지 무슨 수고료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사실 공인중개사가 의미 없는 직업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여러 가지 권리관계 파악이나 행정 업무들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죠.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 이유는요, 전세 사기가 연루된 중개사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열받은 소비자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듣기는 싫어도 새겨 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계약이 성사돼도 집값의 퍼센테이지를 받는 게 아니라 정찰제 가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여섯 번째 의견 중에 변호사 수임료는 패소해도 선불로 주는데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는 선불로 받고 또 이기면 승소 비용도 따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임장료를 받는 게 맞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 중고차 딜러도 똑같이 해라. 중고차 보러 가고 안 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 옷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도 이제 돈 내야 되겠네, 입어봤으니까, 이런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이치다, 이런 뜻이죠. 아홉 번째, 이런 논리라면 집 보여주는 것도 중개사한테 돈 받고 보여줘야 된다. 같은 구조라면서 살 집도 아닌데 보여주더라,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개사분들이 집 보러 가면 집주인이 집 보는 돈을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구조, 아파트가 같은 구조인데 여기 살 집도 아닌데 다른 데를 보여준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죠. 자, 열 번째, 그냥 당근에서 거래하자,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계약서 쓰면 된다,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댓글이 있는데, 뭐 우리 중개사분들이 보시기엔 상처가 되는 글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분들, 이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정말 온 운물을 흐트러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댓글은 이런데 투표 결과는 찬성이 16%, 반대가 79%입니다. 반대 이유를 댓글로 확인하시면 좋은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디 지역에 임장을 가면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 중에 저를 알아보고 굉장히 반겨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꾸 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를 반겨주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 너무너무 솔직하게 그 지역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간이 지나서 그 지역을 또 가보면 저랑 인터뷰를 해주셨던 그 중개업소 사장님 그쪽이 영업이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소비자들이 볼 때 인터뷰해 주신 그 중개사분이 솔직하니까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가면 딱 직감적으로 압니다. 여기가 좋은 부동산 중개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심지어 어떤 지역의 중개소에서는 어디 지역에 임장 오시면 우리 부동산에 꼭 들려주세요, 제가 이 지역을 아주 잘합니다, 이런 메일도 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 중에는 미국의 경우는 집을 보기 위해서는 매수 의향서를 작성해야 현장 안내와 중개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중개 행위 이외에 보수나 비용을 받아가는 구조를 없애고 중개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장활동 비용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의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를 수 있어서 다 같지는 않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집을 보러 갈 때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게, 공인중개사랑 컨설팅 계약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집을 보러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거래가 성사될 때만 내는데, 수수료는 사는 사람은 안 내고 파는 사람만 내죠. 결국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 쪽에 에이전트 비용까지 다 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24년 8월쯤에, 작년이죠, 부동산 중개 거래 수수료 지급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셀러, 파는 사람은 셀러의 에이전트 비용을 내고요, 바이어, 사는 사람은 사는 쪽의 에이전트 비용을 각자 내는 걸로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었지만 어떻게 지급하자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는 게 바로 우선입니다. 그래서 법보다 우선하는 게 협상인데요, 우리나라는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양쪽에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다 지급합니다. 양쪽에서 다 받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중개 수수료는 엄청납니다. 1년에 한 건만 거래를 잘해도 먹고 삽니다. 미국 수수료가 최소 3%에서 한 6%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0.4에서 0.9% 정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서 이 정도 수수료를 받아도 아무도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주마다 법이 다를 수 있죠. 대체적으로 부동산 값에 한 5%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5%를 양쪽에서 받는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2.5, 파는 사람이 2.5 이렇게 반씩 나눠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거래 절차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의 에이전트들은 부동산 관련법, 세금, 건축, 리모델링, 이 금융적인 면에서의 에스크로와 같은 모든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인들의 전문 지식이 정말 상당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미국의 부동산 거래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들고 나온 임장 기본 보수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장 기본 보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도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제도화가 되려면 협회 인원이 한 100만 명쯤은 되어야 표를 계산해서 국회에서 빨리 움직일 텐데 요즘 뭐 국회의원분들 보니까 자기네한테 표가 안 되면 그 어떤 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수가 한 11만 명 조금 넘거든요. 과연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 줄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 매매거래 5건 중에 1건이 직거래라는 겁니다. 이 직거래 피해도 상당한데요. 다음 시간엔 이 직거래 피해 문제도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표영호TV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